공공언어 바로쓰기 강좌 오늘은 국어에 관한 법률 이것을 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네, 저는 압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잘 알고 있는데 뭐 국민들이나 심지어는 뭐 공무원분들도 네. 이 국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네. 아,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표준어법 이런 그렇죠. 거 법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문 규범이라고 흔히 네. 말하는 거고 이건 실제 법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네. 네.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이라고 2017년에 이제 크게 한번 개정이 되었는데 그 국어기본법에서 우리 공공언어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어 기본법은 우리 뭐 전 국민이 다 따라야 하는 그런 것보다도 물론 다 따르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특히 공무원들이 주로 잘 이거는 알아야 되는 네. 그 국가 정부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많이 그렇죠. 정해놓은 것이지 네. 국민에게 어떤 그 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네. 전혀 아닙니다. 국민이 뭔가를 네. 해야 하는 강제해야 되는 국가가 그건 아니죠. 국어를 진흥하고 네.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 법의 목적에 관해서 제가 한번 네,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읽어주세요. 네, 제1조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기네요. 제가 들으면서 오늘 네.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네. 네, 근데 굉장히 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 이념도 또한 네. 정의되어 있죠. 네. 네, 기본 이념은요. 요것도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1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 참 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다. 이 말이 네. 저는 이제 상당히 다가오는데 네. 이런 게 단지 무슨 문화 예술 분야만의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일상 그 생활 문화 여기서도 사실 창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들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언어가 이런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폭넓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국어기본법에서는 아마 이렇게 공용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공용어라는 그 용어가 여기 처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쓰는 말 이게 공용어의 뜻인데 이제 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죠. 국어를 정의하면서 네. 그 부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 3조 정의에 대해서 나오죠. 네. 요 정의에서는 네. 그 기본적으로 국어 기본법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잘 정의해 놓은 말인데요. 네. 첫 번째 국어가 무엇인지에부터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네. 공용어는 오피셜 랭귀지, 영어로는 오피셜 랭귀지라고 네. 부르는 그러니까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이 공용어가 2개, 3개 되는 나라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다민족, 다인종, 네. 다언어 국가 같은 데는 요 공용어를 2개, 3개씩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네. 우리나라는 한국어가 공용어다. 네. 이걸 이제 정확하게 국어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말 아니냐 싶지만 이걸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면은 네. 네, 뭔가 다른 데에서 네. 또 다른 우리 생활의 변화 네. 이런 속에서 다른 여지들이 끼어들 수가 네.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공용어를 그 뭐 공동체 할 때 그 공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뭐 함께 쓰는 말이 공용어다 이렇게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공용어는 공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상황에서 쓰는 말 이것을 공용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 국어기본법의 특히 중요한 점은 14조 1항에서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가 특히 공문서를 작성한다 하면 그 문서 안에 들어가는 말과 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네. 내용을 규정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14조. 매우 중요합니다. 네. 14조 하기 전에 그 정의에서 한글이란 또 한번 제가 네. 읽어드리고 14조 그러시겠어요? 읽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네, 정의에서 한글이란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어를 표기하는 거는 한글이라는 것을 또 네. 똑같이 명시를 했고요. 14조의 공문서의 작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17년에 개정이 된 건데 네. 그 전에는 그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표기 원칙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2017년에 개정이 되면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써야 한다. 두 번째, 알기 쉬운 문장으로 써야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어문 규범에 맞추어 써야 한다. 네 번째,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한글로 작성할 때 꼭 필요하다면 그 옆에 괄호 속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거지. 네. 한자나 외국 글자를 그냥 막 내세워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네. 한글 전용의 규정까지 해서 네. 네 가지의 공문서 작성 원칙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좀 문제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외국어를 남용하여 쓴 문장을 알기 쉽도록 순화하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거는 문제 자체로 본다면 네. 알기 쉬운 용어를 써라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네,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네. 잘 살펴보시면 네. 1, 2, 3, 4, 5 중에서 네. 요거 외국어, 요거는 아니고 이렇게 딱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네. 미팅이라는 말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미팅 우리 많이 쓰죠. 네. 네, 공무로도 쓰고 또 뭐 기업들에서도 네. 많이 쓰고 물론 네. 뭐 대학생들은 요즘 미팅이란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 얘기죠. 잘 모르겠습니다. 소개팅은 쓰는데 미팅은 안 네.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미팅을 이 내용에 맞게 네. 말을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말로 회의한 결과, 회의라는 그렇죠. 말로 쓸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미팅은 보통 우리말로 바꾼다면 회의로 주로 번역이 되거나 네. 또는 모임 네. 이런 걸로 번역이 되는데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서 쓰면 되는데 아무거나 우리가 미팅이란 말을 그냥 네. 마구 쓰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에서는요. 팩트 체크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네, 이 이거- 팩트 체크를 사실 확인으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 문장 내용에서 잘 적절하죠. 맞게 바꾼 쉽게 말이죠. 그렇죠. 네. 팩트 체크란 말을 방송에서 요즘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만약에 공문서에서 팩트 체크라는 말 그대로 쓰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있는 알기 쉬운 용어와 사용해야 문장, 한다는 네 거기에 어긋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네, 팩트 그래서 체크는 이거는 외국어니까. 팩트 체크는 아주 그 사실 확인이라는 말로 바꾸면 네. 뜻이 명확하고 모두가 네, 알 수 네. 있는 말인 거죠.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그린 푸드 존을 바꿨습니다. 그린 자, 푸드존. 그리 학교 주변의 그린 푸드 존을 채식 전용 구역으로 바꿨어요. 채식 전용구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모호한 외국어를 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할 수가 실제 있는 이렇게 거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린 푸드 존은 채식 전용 구역이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근데 요즘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네. 다 친환경. 그럼 친환경 전용 뭐 음식 구역인가요, 저게? 네, 그건 아니고 어린이, 네,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이런 네. 건데 참 저런 말을 쓰게 되면 이제 네.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이거는 뭐 치유한다. 마음 이렇게 치유로 네. 바꿨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것 적절하게. 같고요. 네. 다섯 번째는 스타트업
요 말은 스타트업은 요즘 그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렇죠. 이 말을 새싹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네. 잘 보세요. 이 새싹 기업으로 했을 때 이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보시면 잘 통하는데. 잘 통해요. 네. 이 자. 말은 새로 만들어서 다듬어서 네. 제안하는 말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저 말을 이제 권장하고 있고 네. 국립국어원에서도 신생기업 뭐 이런 말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 네, 3번이었죠. 3번, 네, 네. 그린푸드 존을 이렇게 바꾼 건 잘못된 거고 네.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말은 무조건 우리말로 쓰는 네. 것이 좋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잘 풀어보세요. 네. 문제는 국어기본법에서는 정부 공문서의 한글 전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킨 문장을 고르시오. 네, 한글 전용을 지킨 것. 네. 네. 자, 1번은 어떤 것 같아요? 재밌게. 네, 제가 볼 때는 그 EU와 FTA 네. 로마자로 썼습니다. 이거는 사실 EU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FTA는 자유무역 협정. 이런 말이 아, 있는 네. 거죠. 정 이거를 쓰고 싶으면 한글로 EU라고 쓰고 괄호 뒤에 괄호 속에 네, 로마자로 로마자? EU 이렇게 쓰면 네. 되는데 네, 네. 우리말이 있는 바에야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유럽연합 이유가 없죠. 네, 이유가 없네요. 그다음에 자유무역 협정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 자, 두 2번은 번째 2번은 한자를 썼습니다. 네네. 대를 앞에 그냥 썼는데요. 네. 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 사실 그냥 한글로만 써도 요새 이런 거 착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냥 쓰셔도 되고 네. 또는 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중국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 중국 수출만 중국 해도 되지 수출. 않을까? 그렇죠. 아닐까요? 대중 수출 네. 아니고 뭐 중국 수출만 해도 네. 문제 없죠. 3번은 어떻습니까? R&D라는 로마자를 썼습니다. R&D. 여기서는 친절하게 괄호 안에 연구 개발을 적어줬는데요. 네, 이게 순서가 뒤바뀐 잘못됐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앞세워 주시고 네. 괄호 속에 꼭 필요하다면 R&D를 네. 적어주시는 방향으로. 그러나 R&D 없이도 연구개발이라고만 해도 뜻을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연구개발로만 적어주시는 게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괄호 속에 R&D를 적어주셔라. 네. 그런 말씀이죠. 네. 자, 4번은요. 네. 로마자가 적혀 있긴 한데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앞에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돼 적어줬습니다. 있고 괄호 속에 OECD 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쓴 네. 그런 원칙을 답이 어기지 되는- 않은 맞습니다. 네, 그런 근데 문장입니다. 그 신문이나 TV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다 그냥 OECD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리고 적어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OECD에서 저기가 도대체 뭐 하는 기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 계속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 마지막에 5번에서는 로마자가 많네요. KT, SKT, 네. LGT. 이거 기업 이름인데 이거 쓸 수밖에 그러게요. 없잖아요. 뭐 그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도 네. 그래도 어긴 건 어긴 거죠. 어긴 건 그리고 네. 실제로 이 기업들의 법인명을 등기하는 원칙도 한글로 적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사실은 한글로 적혀 있어요. 네. SKT 이렇게, 그리고 LG 하나, 이렇게. 네,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요즘 흔히 말하는 5G라고 해서 5G가 있어요. 네. 이것도 요런 5세대. 5세대. 이게 5 제너레이션이죠. 그게 네. G인데 네. 5세대 통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잘 맞습니다. 지킨 문장은 네, 4번이었습니다. OECD를 경제협력개발기구 네. 뒤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나는 그 알기 어려운 용어를 쓴 것을 알기 쉬운 용어로 써야 한다는 네. 방향을 보여주는 외국어 남용 없이 우리말로 쓰자는 것. 또 하나는 한글 전용, 우리말 한글을 앞세우고 꼭 필요하다면 괄호 속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적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을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우리 공문서를 적을 때는 국어기본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